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2022년 9월 26일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한반도에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도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가운데. 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단계로서 등장한 것이, 최근에 미국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서 이걸 뭐 예전에 쭉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일단 현실로 또 닥쳤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거기에 대한 또 대응들,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의 또 최신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혹시 그 흐름의 방향에서 어긋난 것이 없느냐, 그래서 추정의 경로를 재설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없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월 23일 날 부산항에 입항을 했다. KNN이라는 것은 부산에서는 아마 부산 롯데자이언츠 야구 중계로 잘 알려진 라디오인지 지역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 해군 항공모함에 부산 입항을 했고 로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왔죠. 5년 만이라고 그래요. 2017년 가을인가 겨울인가 다 왔었고 이후 5년 만인데 여기는 미국 제7함대 소속입니다. 자, 7함대 로널드 레이건함이고 니미츠급이죠. 최신형은 현재 이제 쓰고 있는 게 포드급이 이제 건조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있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 그림 한가운데 76자가 보일 거예요. 함교 옆에. 예, 그래서 이게 코드명은 CVN 76이에요. 그리고 7함대는 그 모항이라고 해야 되나? 주요 기지가 요코스카예요. 요코스카라고 그러면은 요코하마 아시죠? 일본 도쿄 바로 옆에 요코하마 그 옆에 있는 항구입니다. 군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인천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머무는 배예요. 7함대 현재 배속되어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이고 태평양과 인도양까지를 다룹니다. 태평양 그 날짜 변경선부터 해가지고 인도양 정도까지를 작전 구역으로 삼고 있는 배예요. 자, 그러니까 요코스카에서 우리나라 온 거예요. 멀리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에서 머무는 배예요. 예. 자, 일단 그거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자, 7함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미 합중국 제7함대고 본부가 어디냐? 요코스카시예요. 예, 이 배는 미국에서 건조됐지만 그 시간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내고 있는 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 방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방송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핵무기를 싣고 미국에서 한반도까지 온 그런 배가 아니에요. 예, 배 타고 몇 시간, 반나절 하루? 예, 동경에서는 뭐 여기까지 온 거, 부산항으로 온 거니까. 자, 그게 그런 점을 좀 현실 감각을 다시 재조율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칠함되고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왔느냐? 지금 사실은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게 9월 초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0여일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항모가 온다는 것이 갑자기 결정이 됐는데 왜 오는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언론은 몰랐어요. 최소한 대형 언론들은 뭐 다 소형 언론도 몰랐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윤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한미 해군 훈련이다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참 오묘한 일이죠. 얼마 전에 우리 한미 합동 훈련했잖아요. 국가 총력전 개념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연이어서 또 이번에 항공모함이 직접 5년 만에 부산항에 입항했다. 예. 해서 뭐 구축함 두 척, 순항함 하나, 구축함 하나 정도 따라온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대공 호위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공격형 잠수함이 뭐 같이 훈련하기로 했다. 이건데 이제서야 공동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근데 이 입항의 목적이 명확치가 않았고 제가 추정컨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1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해요. 이 그림 속에 세 사람이 만나서
안보실장이 돌아와서 한 말은 핵실험하면 잘못된 선택 깨닫게 해줄 것, 이런 것을 표방하고 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추정컨대는 이 미팅에서 항공모함을 한국에 보내겠다가 결정된 거예요. 자, 대통령 차원의 큰 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 차원의 높은 결정이 내리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보실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연관된 미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꼼꼼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 김 실장은 북한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실행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구상 기억하시죠? 광복절 날 나왔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8월 17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왔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그 담대한 구상의 핵심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긴장 고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한미일의 공동된 어떤 군사적 대응, 이런 말하고는 전혀 반대쪽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언론들에서는 뽑아준 것이죠. 그렇게 저는 저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반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고 미국이 그 조정자 입장에서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만에 하나 섣부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항공모함을 그 기간 동안 앞뒤로 보내놓겠다. 그것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이 있다. 담대한 구상은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미국에서부터 받은 숙제지요. 예. 그거는 저는 우리의 자의적인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렇다면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의 발언 차례에서 그게 언급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의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모호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연대를 해서 그 자유를 저해하는 세력을 궁지로 몰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유권 반대죠. 예. 그래서 그 담대한 선언은 펠로시 방문 이후부터 초래된 아주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미국이 우리한테 한 요구 조건이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항복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상황이 도래하면 내심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심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 우리의 당국자가 계속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언론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격적인 방향으로 이것은 외교적인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노출할 때는 이 말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꼭지를 잡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충분히 다른 주제를 선택해서 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저는 튀는 부분을 선택했거든요. 담대한 구상과는 반대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죠. 담대한 구상을 과연 실현해낼 것인가? 담대한 구상의 조건이 성숙되는데 혹시 방해는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한국에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그러자 9월 2일 MBC 보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한미 이달 하순, 이게 이제 23일 들어온 거죠. 하순 항모 부산 입항을 협의 중이다. 저는 통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고 미국은 돌다리도 두드리는 느낌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겠다. 한국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이해해줘. 나도 급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군사훈련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군사훈련을 했거든요. 최근에 강력한 스케일로. 네. 그래서 그 뉴스 데스크에는 그때 솔직한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주일간 양국 간 교류 행사도 진행. 이게 먼저 뜬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군사적인 부분은 협의 중이었던 거예요. 미국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산항에 가가지고 머물면서 우리 이제 수병들도 부산 시내 관광도 하고 지역민들하고 거기도 미군 그 뭐랄까 보급 기지들이 군수 보급 기지들이 부산에 많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뭐
이제 지역민들과 관련된 행사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미국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맞춘 것이죠. 예. 이 기간이 걸치면서 그거는 동해상에서의 한미 해군 간의 훈련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모양이 되게 어설프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짚어보려는 거죠, 제가. 자, 도착해서 아마 항공모함 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 함장이에요. 이 사람 말 잘 들어보세요. 승조원들은 부산을 방문해서 좋은 활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몇몇 인원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함이 왔지만은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함장이고 이 위에 준장이 있어요. 상륙 단장이 있어요. 단장이. 그 사람도 조금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부여받은 임무예요. 부산에 배 정박시켜 놓고 병사들 부산 시내로 푸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KNN 부산방송 지역방송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자, 그 다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지휘관인데 제 5항모 강습 단장이죠. 여기서 마이클 도널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한미 해군 사이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연합훈련의 일환입니다. 이거는 2부예요. 1부는 풀어놓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꺼낸 이야기고 그 다음 훈련이라는 부분은 이 뒷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3일 와서 훈련은 26일부터 해요. 3일간은 그냥 논다는 거예요. 배청박 시켜놓고. 사실 동해상에서 훈련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합동훈련도 연합훈련도. 그러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미국과 한국의 해군이 공동훈련을 하려면은 지금 미군은 이 항공모함과 이 전단은 전부 다 요코스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나와도 돼요. 그런데 미리 부산에 와서 3일이나 시간을 보내고 동해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합동 훈련 부분은 최근에 얼마 전에 1, 2주 전에 훈련을 했잖아요. 대규모 훈련을. 자, 그 점은 오픈 엔드로 남겨져 있었는데 아마 처음 계획은 일주일 내내 부산항에 있겠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미군은. 거기서 우리가 제안을 낸 거죠. 그림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거기서도 뭔가 티격태격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같은 발언인데 뒷부분을 MBC가 보도한 거예요. 좀 전에 KNN이 했죠. 이 내용을 보고 살짝 놀랐어요. 최근 뭐 MBC가 우리 대통령의 뉴욕 발언, 막말, 그래가지고 보도를 해서 말이 많은데 이런 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옛날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그랬는지 이 사람 내용을. 그 어떤 도전이나 위험 요소가 생기든 어떤 위험 요소가 생기더라도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와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자막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자막이 나오는 동안 이 사람이 영어로 자기 본토말로 말한 내용이 방송으로 흘러나왔거든요. 그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 보면은 어떤 도전이나 위험 요소가 나오더라도 등장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일반적으로. 그 적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을 보호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기사 왜곡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송사에서 한다는 게 저는 엄청 실망스럽습니다. 생기든 한국을 방어하게 되는 의지와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우리 국방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로널드 레이건 함이 부산 와서 일주일 머무는 이 기간의 역할이 이것으로 국민들한테 비추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과는 다르게. 이게 미군은 와서 일주일째 놀겠다고 한 거예요. 그냥. 왜? 수병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실은 공동훈련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출발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조금 하루 일찍 나와서 바다에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굳이 부산항에 입항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부산항에 입항하더라도 요즘 코로나도 있는 시대에 본인들 수병들을 수천 명이잖아요. 이 로널드 레이건의 승조군의 숫자가 5천 명이에요. 최소한 수천 명이 부산 시내에 풀린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지만 미국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 그래서 다른 뉴스, 다른 MBC 뉴스에도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한미 동해에서 연합훈련, 북도발 대비. 예,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훈련은 26일부터인데 왜 23일날 들어왔는지, 수병들은 왜 풀어놓는 건지, 한미 공동훈련할 때 미국 해병대도 오고 여러 전력들이 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병사들을 우리 대도시에 풀어놓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비교해 봐야 되죠. 예. 이거는 정부에서 적어준 대로 읽는 거예요, 방송사가. 예. 북도발 대비. 무슨 도발일까요? 네. 자, 한미연합훈련 거창하게 할 때도 북한은 반응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전력인 미국의 타격 자산이 있죠. 예. 핵 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북한이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미국 지휘관들 입에서 어떤 긴장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언사에서. 예.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에요. 한국에 와 있는 걸. 거기에 애써 긴장감을 부여하고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채는 게 우리 쪽이에요, 지금.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항공모함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우리 같은 일을 하기로 했는데 너희들 마음과 우리들 마음이 다르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온 거야. 너희가 좀 불편하지만. 네, 그겁니다. 예. 자, 그리고 26일부터 훈련을 며칠 하기로 돼 있는데 그 기간에 미국의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죠. 넘버 2죠. 그러니까 아베 장례식 27일이에요. 거기 갔다가 굳이 한국을 와서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기에 따라서는 금년에 5월 달에 바이든이 왔었죠. 그다음 8월 달에 펠로시가 와서 우리 대통령을 만나려다 그랬다가 무산됐죠. 그래서 양국 간에 엄청난 외교적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예. 그 한 1, 2주일 저는 우리 정부가 항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래서 담대한 선언이 나온 거죠. 9월 1일 날 한미일 안보장관 안보실장 회의가 있었고 최근에 한미 군사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훈련을 다시 항공모함을 보내겠다. 요코스카에 있는 거 굳이 일본에 있는 걸 굳이 땡겨놔서 여기 놔두겠다. 그리고 병력을 풀겠다.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넘버 2인 부통령이 29일날 오는 거예요. 5월달, 8월달, 9월달 그 사이에 핵 항공모함이 있고 핵 항공모함이 머무는 기간에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난 자유의 방패 훈련인가요? 한미연합 훈련 몇 년 만에 아주 크게 했죠. 그게 8월 16일부터 9월 1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미 항공모함이 와가지고 다시 해군 연합 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23일, 26일부터 하는 거니까 20일 만에 다른 대규모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만약 이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되네. 주변국들에서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야기니까 그런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중국과 북한의 해군이 군사훈련을 대규모 군사훈련을 몇 년 만에 해놓고 다시 한 달도 안 돼서 한 3주일 있다가 다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훈련할 때는 국가 총력전이라는 사실은 좀 살벌한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그런 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무 대꾸가 없었어요. 공식적인 대꾸가. 사실은 훨씬 날카로운 반응을 예상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항공모함이 입항을 했고 일주일 이상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반대 입장이라면 상당히 신경이 예민할 텐데 아무 반응이 없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훈련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봐서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우리 항공모함 보낸다. 그거예요. 요코스카에 있는 걸 옮기겠다. 굳이. 훈련하고 무관한 거죠. 요코스카에서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려면 요코스카에서 그냥 나와도 돼요. 미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루만 바다에서 대기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해군 만나서 같이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통보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그냥 가서 있다가 올 거다. 그냥 부담만 주겠다라는 게 미군의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군 지휘관들 입에서 나오는 반응이 그거예요.
큰 대형 연합훈련이 마친 뒤 3주일 뒤 20일 뒤에 다시 예? 대규모 훈련을 수행하는 그런 지휘관들의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합동훈련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요청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것을 설명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놓고 우리의 입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핵 위협이 나오면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기로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온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요코스카에 있는 거랑 부산항에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군과 정부에서 좀 곤란함을 느꼈다. 이걸 어떻게 포장해야 될지 진실과 다르게 그 진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죠. 뭔가 중요한 일을 이 순간에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느낌으로 부산에는 항공모함, 특히 항공진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식권으로는 미국의 넘버 2가 와서 우리 대통령을 만난다. 그겁니다. 자, 그 사이에 뭔가 반드시 소중하게 미국의 이해에 중요한 일을 행해야 된다.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것을 그르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미국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의사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그런다면은 북한 김정은이 9월 9일 로이터 방송을 보면은 북한은 사실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핵탄두가 뭐 수십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금년 뭐 5, 6월, 4, 5월 그때 ICBM 최신형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다탄두를 장착할 것으로 또 추정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그래서 다 끝났어요. 예, 개발이. 그래서 미국 스스로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핵실험을 다시 한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그 사이에 긴장을 도발하는 일을 했다고 굳이 차점이 찾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때까지는 북한의 법률에서 수비적 입장에서 방어의 입장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알려졌는데 지금은 예방적으로는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법의 문안을 바꾼 거예요. 뭐 새로운 법을 제정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도 크게 의미 있게 느끼시지는 않잖아요. 북한의 체제를 봤을 때 이게 법에 따라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떤 제스처죠. 99.9%는 핵무기 보유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명확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의 핵무기의 제1번 타격 목표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큰 적이에요. 둘 사이의 적대 관계예요. 우리는 거기에 부속돼 있는 관계예요. 적. 그렇지만 뭐 핵무기라는 게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여차하면 우리한테서 올 수 있죠.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이런 긴장 관계의 큰 연원을 따지고 보면은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이 써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면을 살리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 문제의 돌파구를 또 찾아야 되고 중국을 더더욱 고립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체면을 잃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 물밑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협상의 실마리는 이전에 우리나라가 제공을 한 것이고 가운데 중재까지 다 한 것이죠. 초침만 똑똑똑똑 움직이는 그런 긴장감이 적막감이 흐를 뿐이에요. 그래서 미군도 항공모함을 보내면서 수병을 부산 시내로 푼다. 연합 공동훈련이다 이런 말도 내뱉지 않은 거예요. 자극하기가 싫어서. 왜냐 그들의 목적은 전혀 다르니까 그것과 다르니까.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죠. 연합훈련 북한의 핵 위협 도발 위협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갔다. 그런 것들이죠. 북한도 아직 항공모함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아까도 뭐 그렇게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종석 국방장관이 어저께인가 24일인가 이 항모를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는 우리가 꺼내 쓰고 싶은 말을 쓴 거고 아마 미국 쪽 지휘관이 이런 말을 전혀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까 KNN 방송에서 보시다시피 그게 미국의 본심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이런 말을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런 단어를 중요 단어로 뽑기 때문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낸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봐서는 몽골 쪽에서 북미 간의 중요한 미팅이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큰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는 그 결정에 우리 박진 장관도 사전에 한번 방문한 바가 있어서 우리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유엔 총회에서의 우리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 우리 대통령의 참석은 좀 아니지 않는가. 왜냐, 그 정도 타이밍이었었으면은 본인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하게 되는 입장이었다면 3자의 모습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리고 이미 자기가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세계의 이야기 먼저 던져서 밑밥을 까는 그런 발언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언급하면서 고립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의미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몽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진이 이제 몽골 대통령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만나는 사진이에요. 뉴욕에서. 몽골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 단신으로 다뤘는데 몽골 쪽에서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에 붙였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따옴표로 따왔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8월에 약속한 거 실현하는데 잘 협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의미심장하죠. 예, 그때 우리나라 오기 전에 펠로시 불발 이후 일주일 만에 유엔 사무총장이 갑자기 날라왔죠. 몽골을 들렀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몽골이 비핵화 선포국이고 그게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북한하고 친하다. 예. 그래서 이 지역 정세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게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몽골의 몸값이 엄청나게 상승 중이죠. 지난번 말씀드릴 때마다 같은 사진인데 항목이 하나씩 늘어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8월 1일 날 미 동아태 차관보고 갔어요. 동아태 차관보고 가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정상회담 같은 거 있을 때 정지 작업이나 구체적인 일정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갔었고 8월 초에 이미 그때부터 대충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선이 7월 말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7월 말에 큰 의견은 나왔어요. 지금은 그걸 지키는 과정이에요. 10월 초까지. 예. 그러니까 8, 9 두 달 버티는 거죠.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일들을 단속하면서. 그 다음 유엔 사무총장이 간단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왕이가 날아갔어요. 외교부장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런 일이 있었고 8월 24일에는 동아태 차관보고 한 번 더 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한국을 왔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담대한 구상이 나와서 외교부하고 통일부에서 그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아태 차관보는 이미 한국에 와 있었어요. 네. 그러자 이번에는 박지원 외교장관이 다시 몽골을 날아갔죠. 7년 만에 외교장관으로서. 그래서 몽골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겠구나 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바고, 그 외에 보면 9월 6일 날 인도 국방장관도 갔고 9월 7, 8일에는 그때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던 동방 경제 포럼에서 푸틴과 만나기도 하고 러시아 고위 관계자를 만나면서 철도 협력, 원유 안전 공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이후에 푸틴이 시진핑을 상하이 포럼인가요? 상하이 협력기구인가요? 거기서 아마 중앙아시아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좋은 만남은 되지 못했죠. 제가 그걸 이미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 몽골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금 관여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러자 9월 12일 날 유럽 개발은행인가라는 곳에서 찾아가요. 여기를. 그러면서 9월 말에 유럽 개발은행의 이사단이 방문할 것이다. 몽골을. 그 9월 말. 해리스 총리 9월 29일. 즉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부산항에 머무는 그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짐을 봤을 때 여전히 몽골에서 예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도 하고 싱가포르 회담을 했다시피 이번에는 몽골에서 그 가능성이 크겠다. 몽골은 의미가 또 다르죠. 예.
하노이하고 싱가포르는 제공한다. 영향력 있는 국가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득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있었겠지만 몽골이 전혀 다릅니다. 예. 중국의 북쪽이 만약 러시아가 오케이 한다면 중국의 북쪽에 새로운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주 지역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복도로 인해서 중국 본토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만주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남북이 소통이 된다면. 아주 엄청나게 큰 지정학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대만은 절대 미국의 영향권에서 꺼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반도라는 벽이 미국과 북한의 가장 큰 거래는 미국의 경제권 내에 한반도가 들어간다. 서방권으로. 단지 미국이 아니죠. 유럽, 러시아 이렇게 해양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도 한 축이죠. 그렇게 들어간다면은 이 축도 중국에 반대되는 선에 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협상이 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덤으로 무서운 무기들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큰 그림에. 예. 시진핑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그림에서. 가장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인 거죠. 정말 모순이죠. 하지만 그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예. 자,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의 여태까지 흐름에 봤을 때는 대충 이런 방향으로 관역이 보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